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제 차량입니다. 제 차량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정마담님은 뭐 타요? 제가 오늘 그 궁금증을 여러분들에게 해소시켜 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 차량은 좀 오래된 연식의 차량입니다. 저만큼 오래되진 않았는데 뭐 나름 꽤 오래된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은 또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고 재미난 영상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네요. 제 차량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브입니다. Nu lanserar vi Saab Variation, en helt ny bil. En topputrustad Saab 9-3 Aero Cabriolet med stort och generöst kombiutrymme. Vänta nu. Saab Variation är alltså en Saab 9-5 Aero Kombi. Nej. Jaha, en ny Saab Aero var 6:e månad. Otroligt. Saab Variation, ett helt nytt sätt att leasa bil. 저의 첫 번째 자동차는 사브입니다. 사브는 스웨덴을 대표하는 볼보와 쌍벽을 이뤘던, 지금은 이뤘던이죠. 사브가 이제 2016년도에 역사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사브는 아쉽게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전기차로 만들어질 예정이지만 지금은 단종이 완전히 됐어요. 이 사브를 얘기할 때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그 반도예요. 그 반도에서 나온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 스칸디나비아가 이케아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이케아가 대표적으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이렇게 표방하는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보와 사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차량은 보시다시피 93 모델입니다. 93라고 하는데 까브리올레 모델이고요. 2003년형입니다. 2003년형. 사브의 명기죠. 사브의 명기. 저압 터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압 터보 차량도 있지만 이 사브가 그 일반적으로 만드는 차량에서, 일반으로 만들어내는 차량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터보를 도입했어요. 이 터보를 도입을 하면서 예전에는 BMW와 벤츠를 견주어내는, 그러니까 BMW와 벤츠를 이길 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안전하고 빠른 차. BMW가 이제 그때 당시 이 차가 사브에서 터보를 만들어낼 때, 그때 당시에 그때 110마력이었어요. 110마력 정도의 차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잘 나가고 안전하다. 그래서 이제 미국 지역에서 이제 고소득자, 의사들이 많이 타는 차라고 해갖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학을 왔던 그런 분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한국에 사브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삿짐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그레이 차량으로, 직수입 차량으로도 많이 들어왔던 그런 모델입니다. 93. 93는 사브에서 199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만들어낸 모델이에요. 19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가 1세대고 2004년도부터 2014년도가 2세대예요. 사브는 90년대 초반에 GM이 인수를 하면서 이 9-3 모델 같은 경우는 오펠 벡트라의 플랫폼을 가져다가 사브에 던져줬죠. 차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나온 차가 9-3인데, 당시만 해도 GM이 사브를 인수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GM 같은 경우는 당시에 경제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게 목적인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사브의 전통이랑은 맞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GM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지 말고 오펠에 있는 걸 갖다 쓰라 이거야. 그랬는데 사부 엔지니어들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펠을 갖다 줬지만 이 바꾼 부분이 1100가지, 그냥 새 차죠. 다른 차를 만든 거예요. 1100가지를 바꾸고 나온 그런 모델이에요. 아주 웃기는 모델이죠. 그래서 이 993까지는 사부라고 인정을 해주는 게 그들만의 아이덴티티를 정말 접합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그나마 마지막 사부라고 인정을 해주는 모델이 이 93 모델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촬영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오픈 에어링을 해서 시승을 한번 할 건데, 아무래도 이제 도심에서 대낮에 오픈 에어링 하고 다니기에는 조금 부끄럽다 그래야 되나? 근데 또 제가 이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남자 둘이서 또 시승을 해야 되니까 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야간에 촬영을 하는 관계로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디자인은 그냥 뭐 20세기에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그런 디자인 중에 하나가 이 전면부예요. 이 전면부가 보시면은 후드와 라디에이터 그릴과 범퍼를 나누는 방식이었어요, 예전에는. 후드에는 그리핀 엠블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부의 그리핀이죠. 이 그리핀은 머리는 독수리, 얼굴은 사자, 날개를 달린 이 신화에 나오는 동물이에요. 그리핀 엠블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라디에이터를 보시면은 여기서 잠깐 또 이 사부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이 사부가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난 다음부터 자기네들이 이제 전투기를 만들었었는데 할 일이 없는 거야. 야, 그럼 우리 한번 차를 만들어 볼까? 그래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라디에이터 그릴에 있는 이 문양은 항공기의 날개, 전투기의 날개 모양을 한 그런 모습을 표방한 겁니다. 이 충격흡수식 범퍼를 이제 볼보와 함께, 이 스웨덴이 엄청나게 그 안전에 민감한 나라잖아요.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헤드램프에 보셔도 이 와이퍼가 있는 게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이 헤드라이트 부분이 손상이 되거나 오염이 되면은 이 부분을 닦아내야지만 운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부에서 맨 처음에 적용시킨 요 라이트 와이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니까 뭐 출근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족들과 있는 시간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가족들과 많이 있다 보니까 가족 중심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너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밌는 게 이 손잡이에요. 이 손잡이. 이 손잡이가 뭐냐면은 다른 차들은 이렇게 밑으로 손으로 넣어갖고 이렇게 열리는 방식인데, 사부는 이렇게 완전히 손가락에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차량이 전복되거나 문이 고장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여기다가 견인고리를 걸어갖고 문을 뽑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부의 손잡이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에 되게 민감한 나라예요. 이 안전벨트도 3점식 안전벨트는 물론 볼보가 먼저 만들었지만, 이 텐셔너 있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모터를 반대로 막 딱 당겨버리는 거. 이거는 또 사부가 제일 먼저 만든 거야. 휠은 17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05, 50에 17이고요. 팬더 부분에 시그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데 지금 요거는 옛날 스티커죠. 연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4등급. 오랜만에 보실 거예요, 이런 스티커. 요것도 요즘 정말 보기 힘든 거, 안테나. 라디오 키면은 안테나가 쭉 올라오는 요런 방식. 굉장히 오래된 방식이죠. 스포일러. 이 스포일러가 되게 재밌는 게, 말하자면은 이 비행기에서 어떤 그런 거를 따온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죠. 이 스포일러를 장착한 게 이 사부가 또 처음인데, 이 스포일러의 모양을 보시면은 이게
몇 회가 걸치면서 조금 변형이 되긴 했어요. 막 질주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뒷바퀴가 이렇게 싹 뜨는 거, 그거를 잡기 위해서 사브에서 처음으로 고용한 항공기 스포일러에 반대로 해서 이렇게 눕혀보자 그래갖고 나온 스포일러예요. 트렁크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이 막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호루가 컨버터블 탑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안쪽 공간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답답하게 막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용을 안 할 때는 이 세심한 배려인데 또 이런 식으로 올려서 또 공간을 또 사용할 수 있게끔, 이 또 여기서 또 제가 또 자랑할 게 철판이에요. 이 스웨덴이 이 철강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철판. 이 철판이 굉장히 좋아요. 깔끔하죠. 근데 오픈 시간은 좀 굉장히 길어요. 문짝을 보시면은 뭐 굉장히 간결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손잡이랑 트렁크, 그리고 A필러 요 부분 쪽에 이렇게 사이드 미러. 요것도 그냥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어제 이제 10만원어치 기름을 넣었어요. 10만원어치 기름을 넣으면은, 고급류 10만원어치면은 기름 게이지가 거의 다 차요. 한 60리터, 한 10만원 정도면은 풀 주유가 가능합니다. 이 에어컨 송풍구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일반 자동차들이랑 다르게. 이게 이제 사브에서 굉장히 안전을 고려한 부분인데, 차량이 추돌 사고가 났을 때 승객이 앞으로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다 이거죠.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 원래 기존의 다른 차들의 송풍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거든요. 이게 상해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이 얼굴이나 몸에 부닥치면은 다칠 수가 있다.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든 이 사브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스위치가 여기 있고요. 안개등, 전방 후방 안개등, 그리고 헤드램프 조사각, 그리고 조명등을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계기판을 보시면은 녹색이죠. 벤츠, BMW 고유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뭐 BMW 예를 들어 빨강이면은, 이 사브는 녹색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왼쪽이 이제 RPM, 그리고 가운데가 속도, 오른쪽이 이제 가스와 냉각수. 스티어링 부분을 보시면은 왼쪽에는 오디오 트랙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볼륨인데, 이게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제가 오디오를 사제로 교체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핸들에 있는 리모컨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그널 조작 부위에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센터 페시아 부분을 보시면은 제일 상단에 트리 컴퓨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전자식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키를 이렇게 꼽게 되면은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고 오케이야, 가도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이 사제 오디오 요거 빨리 순정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히팅 시트, 기어 부분을 보시면은 기어봉 위에 특이하게 스포츠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자동 4단 미션입니다. 그리고 옆에 윈터.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킥박스가 있어요. 이 킥박스가 또 이 안전을 고려하는 그런 킥박스로 고안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키 자체가 예전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이 들어가지 않고 쇠뭉치였거든요. 쇠뭉치는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앞으로 쏠리게 되면은 그 키 쇠뭉치에 사람이 다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킥박스를 이렇게 기어봉 하단부에 위치를 시켜 놨습니다. 그 밑에 부분이 윈도우 컨트롤러가 가운데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밤도 깊었고
남자 둘이서 오픈을 하고 시승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창문을 좀 닫아야 될 것 같은데 부끄러우니까 창문을 좀 닫자. 초점이 야간 주행이라서 초점이 좀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북악 스카이웨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영상의 댓글에 진짜 엄청나게 많이 그런 차 왜 타냐, 이런 차 왜 리뷰하냐, 뭐 그러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조금 많이 안타까워요. 지금의 이런 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차들이 있는 건데, 이게 또 자동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클래식한 오픈카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개방감이에요. 요즘 나오는 컨버터블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개방감이 정말 그냥 앞으로 바람을 때려 맞는 정도의 수준. 이 사부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의 사부죠. 이 기술의 사부 같은 경우는 공기 저항,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들던 회사다 보니까 이 공기 저항을 엄청나게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이 오픈카를 타봐도, 이 컨버터블을 타봐도 확실하게 이 들어오는 바람이 개방감이 좋다고는 하지만 요즘 나오는 차들 못지않게 바람을 또 잘 막아주고 적당히 상쾌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GM이 사부를 왜 인수한 줄 아세요? GM이 사부를 인수한 이유는 고급차를 만들고 싶었어. 고급차를 만들고 싶었는데 얘네들이 브랜드 이미지랑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거야. 근데 당시만 해도 사부는 이 부분을 벌써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잘 나가고 안전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GM은 고급 브랜드로 가고 싶은데 고급 브랜드로 가지를 못하니까 사부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사부 경영진들은 뭐 이제 좋은 학교 나온 자본주의가 만든 어떤 그런 산물이죠. 뭐든지 숫자로 계산을 하는 거죠. 숫자로. 회사에 이득이 많아야지, 수익 창출이 많이 돼야지만 능력을 인정받던 그런 시대예요. 그때 당시가. 그때 당시에 뭐 어떤 고객들을 위한 어떤 마케팅보다는 이 재무제표에 숫자가 얼마나 어떻게 찍히느냐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부를 인수하고 나서도 계속 원가 절감 막 한 거야. 사부가 되게 재밌는 게 전통 때문에 잘 된 회사지만 전통 때문에 무너진 회사이기도 맞아요. 계속 역사와 전통을 논하고 그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트렌드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아니, 나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 디자인을 끌어내지를 못한 거지. 그냥 간결하고 심플한 요것만 생각을 한 거야. 스웨덴에서 사부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계속 그걸 논하니까 GM에서는 알았어, 왜 만들지 마 차, 이렇게 된 거거든요. 수익 창출이 안 되는데 니네들 판매 대수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놔버리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스웨덴에 있는 사부 간판이 완전히 내리게 돼요. 그리고 박물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사부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부와 볼보가 재조명을 받고 있죠. 볼보는 지금 뭐 지리자동차로 인수가 되고 나서 지금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고 있고 잘 돼가고 있죠. 지금 또 이제 세계의 흐름이 레트로 아닙니까? 복고의 열풍이 들고 일어나고 있고,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런 문화와 흐름과 이 분위기가 이 간결하고 심플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이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케아가 엄청 잘 되잖아요. 원래 이제 사부가 이제 많이 판매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매물도 많이 있진 않지만 이 중고 시세가 가격 방어가 이제 뭐 더 이상 내려갈 금액도 없고, 차량이 뭐 잘 나간다 안 나간다 뭐 이런 거를 논할 차도 아니고, 이게 뭐 말하자면 요즘 잘 나가는 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첨단 장비와
오늘은 말하자면은 말 그대로 그냥 내 차소, 뭐 내 차를 소개합니다, 뭐 그런 개념이니까요. 차야 뭐 끝내주죠. 나한테만 끝내주는 거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예뻐요. 아직까지 뭐 클래식카 반열에 올라가려면 한참 걸렸지만 얘는 비주얼이 클래식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같은 나이인데도 훨씬 늙어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요 사브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랑 제 차소를 해봤습니다. 제 차를 소개합니다. 제 차를 소개하면서 이 차량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이 차는 뭐 저만 보고 저만 타야지, 이 사브 같은 차를 잘못 여러분들에게 선보였다가는 제가 욕먹기 딱 좋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열정만 가지고 탈 수 있는 차는 아니에요. 뭐 열정은 기본이고 그에 따른 어떤 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뒷받침이 돼야지만 탈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자주 타는 차는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부품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뭐 매일매일 이베이를 검색해야 되고, 뭐 사브 명장을 찾으러 다녀야 되고, 사브 명장 찾으면 뭐합니까? 이제 부품 수급은 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 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니에요. 자동차 리뷰를 하시는 모 기자님도 저랑 같은 이 9-3 모델을 타고 있는데, 그만큼 뭐 이 차를 실용적인 면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지지만 클래식, 그러니까 21세기에 나온 차가 아닌 20세기에 나온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나 탐나는 그런 차량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기보다는 제가 이 차량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렇게 좀 대리만족 하시라고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차로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분이 선물해주신 정마담TV 전화번호 패드입니다. 제가 이 차에 달아놨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쁜 것도 선물해주셔서 제 차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야, 뒤에 사람 들어온다. 좀 이따 다시 하자.